자, 오늘은 한국이 특허 전쟁에서 맨날 지는 근본 원인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 뉴스 보면 되게 종종 나오죠. 한국 기자들이 분통 터지는 마인드로 미국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한국 대기업이 뭘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놨는데 미국 대기업이 그거 우리 특허야 라고 하면서 몇백억씩 뜯어가고 막 그것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분노를 하면서 이제 기자들한테 좀 이거 좀 빵빵 때려줘 해가지고 이제 한국 기자들이 이제 테크뉴스의 한 기사에 이거 되게 자주 나오죠. 한국 대기업이 뭐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미국 대기업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막 몇백억 뜯어가고 막 그런 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이거 열받고 뭐 그러는 마음은 알겠는데 열받고 그냥 항상 끝이에요. 열받고 기사 써서 막 전 국민이 분노하고 그걸 끝이에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 끝이에요. 계속 반복되죠. 거의 매년 뭐 사건 하나씩 터지는 것 같아요. 한국 대기업이 열심히 몇 년간 연구해가지고 신제품을 딱 내놔가지고 시장에 출시했는데 갑자기 미국 기업들이 이거 우리 특허야 하면서 소송 걸었는데 져가지고 한국 대기업이 막 몇백억 물어주고 왜 이러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이공계가 하드웨어 중심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님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쳐봐요. 그럼 열심히 처음에 설계를 한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 거 아니에요. 프로토타입은 처음에는 대량 생산 안 할 때는 자동차 회사에서 프로토타입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찰흙이죠, 찰흙. 찰흙을 몇백 개를 이게 이겨가지고 실제 자동차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페인트 칠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리뷰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디자인 괜찮다 하면 이제 대량 생산 들어가자 해가지고 이제 공장에서 철판을 눌러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 딱 내놓으면 미국의 뭐 유명한 뭐 어디 혹은 유럽의 어디 유명한 막 자동차 회사들이 소송 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그 반도체 칩 하나 만드는데 보통 공정이 3,000 스텝이 들어가요. 3,000 스텝 무슨 말이냐면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그 위에다가 각종 표면 처리를 막 해가지고 3,000번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3,000번 그렇게 해가지고 실리콘 칩을 만들어가지고 그 시장에 딱 출시를 해요. 그렇게 출시를 했는데 뭐 미국의 무슨 반도체 회사가 갑자기 소송 걸고 막 그러죠. 이게 하드웨어 중심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뭐를 만들어서 보여주니까 타이밍이 너무 느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미국에서 제 전공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계공학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나 기계과라고 제가 한국 사람한테 말하면은 제가 뭘 만든다고 생각해요, 항상. 미국에서 기계공학은 제조업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기계공학은 어떤 새로운 제품을 구상하고 그 원리를 구상하고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엔지니어링 하면서 단 한 번도 기계를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전공이 뭐냐? 제가 기계공학을 하면서 주로 쓰는 게 뭐냐?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예요. 특히 저의 전공은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GPU가 제 전공이에요. 아시겠죠? GPU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박사 때 했던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박사 때 되게 많은 것들을 했는데 대표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주로 먹고 살았던 방식입니다. 제가 다녔던 박사과정 학교의 의대가 되게 유명한 미국의 대학병원이에요. 그래서 환자를 수술해야 되잖아요. 수술하기 전에 이 수술이 성공할지 안 할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의뢰를 합니다. 연구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어떤 새로운 수술 기법을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환자 한 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한 명을 위해 커스텀한 수술 기법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앞으로 10년 후에 의사들이 쓸 새로운 수술 기법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놓고 생체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상현실 같은 공간에다가 정말 사람 같은 가상의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환자의 모델이 있고, 이제 의사가 뭐 거기다가 수술하겠죠. 뭐 칼질을 하든 뭐 보형물을 넣든 수술하겠죠. 그 수술 후에 결과가 잘 될 것인지를 3D 가상현실로 미리 보는 거죠. 이럴 때 GPU 테크놀로지가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이거 뭐 게임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 동기 중에 게임 회사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더 돈이 되는 병원과 손잡고 박사과정 연구를 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항상 저의 학비를 항상 내줬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내주고요. 아시겠죠? 이런 방식으로 제가 먹고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또 병원에서 또 이번에는 환자들의 엑스레이 뭐 몇백 장, 몇천 장 맨날 찍겠죠. 그거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병이 생기는 원인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또 만들어 놨다고 하죠. 이것도 다 알고리즘 짜는 거죠. 알고리즘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알고리즘도 만들어서 병원과 손잡고 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기계공학이라고 믿겨지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가상현실에서 항상 뭐를 구상하고 그 가상현실 안에서 뭘 해보고 뭐 그거를 뭐 GPU를 이용해서 뭐 가상현실에서 그거를 띄우기도 하고 뭐 필요하면은 GPU의 병렬 연산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기도 하고 뭐 이게 결국에 머신러닝의 기초 이론이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걸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뭐 거의 실리콘밸리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뭐 그래요. GPU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기계공학과에서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미국의 그 엔지니어링 자체가 제조 중심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왕년에, 요새는 제가 특허 좀 귀찮아가지고 안 내는데, 제가 왕년에 그 한참 좀 커리어에 욕심이 있었을 때는 좀 특허 좀 많이 내려고 특허 많이 내자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1년 그 한 해 동안 특허를 막 12개씩 내고 그랬어요. 1년에 특허 12개면 한 달에 특허 하나씩 내는 거예요. 대단하죠? 제가 생각해도 대단한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하드웨어 중심적이 아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자동차 부품 특허 내려면 되게 쉽습니다. 3차원 공간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을 디자인해서 3차원 공간에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내가 그걸 떨어뜨려 볼 수도 있고 힘을 가해 볼 수도 있고 온도를 가해 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해볼 수가 있어요. 충격 테스트도 마음대로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번엔 반도체라고 해봅시다. 가상 공간에 제가 웨이퍼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각종 그 웨이퍼 가공 프로세스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실제로 그거를 만들어 보기 전에 저는 뭐 아이디어만 있으면 무한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살짝 바꾸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모바일 반도체 특허를 내고 싶다. 그래서 모델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가 누가 이번에는 슈퍼컴퓨터용 서버 특허를 내보고 싶은데 그럼 그거 그냥 사이즈만 바꾸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10mm 곱하기 10mm짜리 칩을 그 가상 공간에다가 모델링 해도 쳐봐요. 그러면 100mm 바이 100mm에 들어가는 정도 사이즈의 슈퍼컴퓨터 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코드에다가 곱하기 10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로 곱하기 10, 세로 곱하기 10 하고 다시
시뮬레이션 엄청 쉬워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폼은 뭐 다 배우시죠? 공대 다니신 분들은 프로그래밍 할 때 폼은 뭔지 아시죠? 반복문. 그래서 폼은 사용하면 뭐 시뮬레이션 뭐 100개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for i는 1부터 100까지 일씩 증가하고 코드 가로하고 그 안에 무한 반복하고 엔터 치고 그 실행.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전에 실행 눌러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시뮬레이션 뭐 컴퓨터 성능만 되면 몇십 개 해놓을 수 있겠죠. 그 시뮬레이션 기법이 하드웨어의 공간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가끔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컴퓨터 시스템을 만드는데 거기에 어떤 컴퓨터 칩이 100개가 들어가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엔지니어링 회사들에는 고졸 테크니션들이 있거든요. 고등학교만 나오고 공고 같은 데 나오고 이런 도면만 전문적으로 그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여러 명 가지고 있어요. 그 100개 그려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 사람도 필요 없죠. 도면 하나만 그려놓은 다음에 폼문 쓰면 돼요. 폼문으로 100개 그려야 되면 4의 i는 0부터 10까지 일씩 증가하고 그 안에 또 폼문 해가지고 이번에는 4j는 0부터 10까지 일씩 증가. 두 바퀴만 돌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고졸 테크니션들 확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회사에 세이브된 그 버젯은 결국 제가 그 영광을 다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그 성능을 나의 능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특허 게임에서 한국이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없습니다. 여기 미국 쪽 공장이 없고 가상현실에서 코딩으로 다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공장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입장에서는 뭐 한 3년간 막 개발해가지고 내놨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그런 거를 뭐 순식간에 그냥 가상 공간에 만들어 놓고 폼은 돌려버리면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뭐 몇백 번, 몇천 번 미리 다 볼 수 있어요. 경우의 수를 다 본 다음에 되는 거 같은 거 다 특허 걸어버리면 선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한국이 맨날 이렇게 억울할 게 아니라 그 하드웨어 중심적인 인재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한국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안 합니다. 잘 주변에 뭐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하드웨어 인재 양성밖에 안 해요. 그 소프트웨어를 인재를 양성하려면 그들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 필요한데 그런 엘리트들이 한국에 많이 없죠.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가는 인더스트리는 좀 쉬워요. 왜냐면 하청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오는 도면을 받아다가 생산해 주는 것들이 사실 기술이 없이 노동력만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이 요거를 전략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전쟁에서 항상 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특허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선진국에다가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술이 지배당하고 종속당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입장에서 미국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경쟁한다기보다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미국을 서포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어봤자 불리해요. 불리하고 손해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인더스트리가 돌아가는 방향,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교육받은 제가 엔지니어를 하는 방식,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뭘 공부해야 될지 아시겠죠? 한국 뉴스를 보고 뭔가 결정하시면 큰 손해를 보세요. 그러니까 좀 미국 쪽에서 뭐가 잘 나가는지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